와, 인체 강의! 인체 강의예요. 인체를 이제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인체 도형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완전 자주 있음. 유튜브를 검색하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인체 도형화 같은 거 너무 어려워요. 이거 하는 법 알려주세요.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나는 일단 이거는 인체를 잘 그리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보고 잘 그리기 위한 필요한 요소지 이제 그냥 그리기 위해선 필요하지 않단 말이지. 맞아. 인체 도형화는 잘 그리려면 필요한 거지 그냥 그리려면 필요하지 않단 말이야. 일단은 중요도를 먼저 얘기하면은 인체 요소가 있어. 이게 영순위입니다. 영순위. 예를 들어 손가락 5개 이런 인체 요소예요. 이건 지켜야겠죠? 이제 예를 들어 팔 하나 없어. 뭐 대가리 2개야. 이런 식이면 이제 일단 인체 요소가 영순위고 그 다음이 이제 인체 비율 되시겠습니다. 인체 비율이 맞아야 돼. 비율이 인간이 가만히 서 있는 인간을 그려도 비율이 안 맞으면은 가만히 서 있어도 비율이 안 맞는데 각도를 어떻게 바꿉니까? 이게 되기 때문에 인체 비율이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오늘은 인체 비율과 약간 기본적 실루엣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다 되는 상태에서 이게 다 됨. 이 상태가 돼야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. 인체 비율이 안 맞는데 도형화해서 뭐 하냐고 이게 되기 때문에 인체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 가지증이나 소지증 혹은 사고 나면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. 근데 특수한 경우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닌데 특수해지면은 그거는 의도 전달 실패니까. 그래서 이게 영순위인 거고. 그래서 인체 비율을 알려줄 건데 인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기본적 인체를 얘기하는 거임. 6등신입니다. 여기서 이제 풀말을 하는 거예요. 뭐 농이면 말을 하겠죠? 이제 비율이 좋으면 플러스를 하겠죠? 그런 겁니다. 기본은 6등신이고요. 이렇게 대가리가 있어. 대가리가 있고 목이 이렇게 있는데 목은 이제 남자에 가까울수록 목이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이 두껍으면은 이제 남자에 가까운 게 보통 몸통 사이즈나 이제 어깨 넓이 이런 것들은 보통 목의 굵기에 따라 결정되게 하기 때문에 캐릭터 기준에서는 그리고 약간 그 3대장 원피스 이런 애들 보면은 목 존나 이만하던스 그럼 뭐다? 강하다 남자다 그래서 목이 얇으면 농이 되고 목이 굵을수록 남자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머리보다 약간 이제 작게 하는 게 이제 정배고 그러니까 6등신 기준에서요. 머리보다 약간 작게 하는 게 정배고 이제 어깨도 머리보다 좀 더 이제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상체 허리 가끔 이거 없애게 그리시는 분 있는데 허리 있어야 됩니다. 그러고서 하체 이렇게 해서 이제 손 그러니까 이 손 길이가 어디까지 오냐면 자기 거시기를 넉넉하게 잡을 수 있는 정도면 이제 적당한 손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인간이 자기 거시기는 잡을 수 있어야지. 그래서 손 길이가 어디까지 오나요? 저 손 너무 길게 그려요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거시기를 넉넉하게 잡을 수 있을 정도면은 넉넉한 손 길이가 되겠습니다. 대충 이 정도면 이제 일반적인 비율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일단 얘기할 게 뭐냐면은 팔 위 아래 길이 비슷해야 되고요. 다리도 위 아래 길이 비슷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보다 약간 길게 그려주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상반신보다 약간 긴 정도? 그러니까 상반신이 1이면은 여기가 한 1.2? 발끝까지 해서 한 1.2? 되는 거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율인 것 같아요.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. 그래서 일단 인체 비율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인체 비율에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얘기하면은 손 크기 같은 것도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손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겁니다.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펼쳤을 때 얼굴을 적당히 가리는 이마 뒤편을 제외하고 이제 얼굴을 적당히 가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제 얼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얼굴 강의에서 얘기한 적 있지만 눈과 눈 사이에는 눈 하나 1대 1대 1 이거가 기본이고 이제 미소년은 눈이 커지니까 이 가운데 1의 비율이 좀 줄어들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코는 보통 얼굴의 중앙선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턱 같은 경우에는 입이 있는 곳이다. 왜냐면 턱 아래가 다른 파츠니까. 그리고 귀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귀는 이제 턱이 꺾이는 거 위에 나오시면 됩니다. 이렇게 모습 기준으로 봤을 때 턱이 이렇게 꺾이면 여기보다 살짝 위에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인체 비율은 일단 대충 끝이 나는데 인체 비율을 맞췄으면 이제 좀 잘 그려 보여야 되는 팁이 있지 않습? 근데 도형화는 잘 그려 보이는 팁이 아니야. 그럼 그냥 잘 그리는 거야. 그래가지고
잘 그려 보이는 당장 쓸 수 있는 팁을 좀 줄까 하는데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제가 어디서 봤던 거냐면은 일단은 앤드류 류미스라는 되게 유명한 책 쓰신 분이 있어요. 이분 책에서 이제 인체에서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된다. 내가 간략히 한 거다. 40가지.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간략하게 한 거임 내가. 그분 책을 보고 공부한 내가 더 간략하게 한 건데 여기 어깨에 뼈가 있고 그리고 여기 쇄골뼈가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된 이 쇄골 라인 이거를 일단 지켜주면 좋고 그러니까 쇄골 라인 쇄골뼈를 안 그리는 분이 은근 많은데 쇄골뼈 그리면은 괜찮아집니다 상당히 그림이. 그러고 이제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겨드랑이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묘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겨드랑이가 주인공인 그림이 아니라면 그냥 이 정도만 그려도 된다. 이거 차이가 커. 이거 있고 없고가 크고 배는 적당히 배꼽 그리고 근데 그거 있어. 골반이랑 배 같은 경우에 이거 그리면 좀 잘 그려 보이더라. 왠지 모르겠어. 이렇게 해가지고 배 아랫살 그리면 좀 잘 그려 보임 여자는. 그러면 이 새끼 좀 잘 그리는데 이런 평가를 받음. 왠지 모르겠음. 배 아랫살이 있어야 좀 실감나서 그런가? 아무튼 아랫뱃살 좀 넣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골반 튀어나온 거 골반이 튀어나온 이런 라인도 그려주면 좋다. 그리고 허벅지도 이거 라인 이게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. 허벅지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? 그래가지고 허벅지는 이거 정도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있는 캐면 이거 정도는 살려주면 좋다. 그리고 무릎 얘기하려 했는데 무릎을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. 무릎은 나는 자고로 이 위에 근육이 이렇게 있다 했잖아.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근육도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무릎 뼈고 이제 이렇게 뼈가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다 그리면 좀 이상하니까 난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그림. 무릎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그려. 그러니까 이거가 아니라 이거인 느낌이랄까? 뭔 느낌인지 알겠어? 이 위쪽 근육의 이 부분을 그리고 이 무릎 뼈를 그리는 거야. 이렇게 그리면은 좀 괜찮아져.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는 무릎뼈 아래로 쭉 이어지는 이 뼈 부분을 살짝 그린 거임 이렇게. 그리고 뭐 더 그린다면은 이거까지 그리는 건데 얘는 근육이 많아야 그리는 거니까 일반적인 미소년이 최소한 안 그려도 된다. 다리 라인도 설명해주면 좋겠다. 다리 라인은 이제 기본적인 다리 라인은 이거예요. 이거를 좀 기억해주면 돼. 이게 기본적인 다리 라인을 외울 때 쓰면 좋은 라인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위에 라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님?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왜냐면은 여기 종아리 안쪽 근육이 있고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. 그래서 이 라인도 이제 외워두면 좋다. 여기 그리고 뭐 있겠죠? 발목 뼈가. 그리고 여기도 팔 마찬가지로 이쪽 이거 이 라인 이런 거를 지켜주면 이제 충분히 잘 그릴 수 있는데 다리 같은 경우엔 약간 그게 있어. 팔 같은 경우엔 여기 그냥 이 정도인데 여기가 더 많이 튀어나오고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어요 정도인데 여기는 튀어나온 부위가 좀 달라. 여기 튀어나온 게 좀 더 높아. 다리는 안쪽 튀어나온 게 좀 더 높아요. 근데 도형화를 내가 잘 그리려면은 필요하다고 했잖아. 잘 그린다가 이제 인체 도형화가 필요한 예시가 있을 거 아니야. 이게 필요한 예시는 투시가 들어갈 때임. 투시가 들어갔을 때 이게 필요한 건데 투시가 뭐예요? 할 수 있잖아. 투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림이 2차원 평면이잖아? 이거를 입체인 척 속이기 위한 기법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멀리 있는 걸 작게 그리는 겁니다. 가까이 있는 걸 크게 멀리 있는 걸 작게 그리는 기법인데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멀리 있는 걸 아무렇게나 작게 그려요 하면은 어디가 기준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소실점이라는 가상의 점을 찍어서 이 점으로 향하면은 물체가 소실된 것처럼 보이게 완전 작아진다. 이렇게 약속을 한 거라서 그 소실점을 찍어두고 그린 거를 이제 투시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튼 간에 3차원 공간인 게 중요해. 3차원 공간에 인물을 배치할 때 투시가 필요한 건데 그 예시가 이제 로우 앵글이나 아니면은 하이 앵글이나 아니면은 배경 위주 샷인 거지. 이런 거 그릴 때는 이제 투시가 필요하고 투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인체 도형화가 필요하다 이건데 로우 앵글, 하이 앵글, 배경 위주 그림을 그릴 게 아니면은 필요 없는 거야. 사실상 인체 도형화가. 뭔지 알겠어? 저게 위주가 아니면 필요 없어. 그래서 나는 그림을 방금 막 시작한 왕초보인데 저는 바로 그냥 개쩌는 로우 앵글, 하이 앵글, 투시 있고 배경 있는 거 그릴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면 인체 도형화부터 할 필요가 없음. 그래서 비율을 먼저 맞추고 인간이 어떻게 생긴지 좀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
아, 난 이제 인간 그리는 게 좀 익숙한 것 같아. 이럴 때 이제 투시와 인체 도형화를 하는 게 좋다. 사실 그거긴 해. 인체 도형화는 인간을 단순하게 그리기 위한 방법이야. 왜냐면은 입체 공간에다 인간 넣기 얼마나 힘들겠어.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있어. 이렇게 생긴 다리를 이제 3차원에 배치하는 게 편하겠어? 아니면 이렇게 생긴 원통 배치하는 게 편하겠어? 당연히 이거잖아.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만든 다음에 살 붙이는 방법이거든요. 그런 거라서. 근데 간략하게 만들고 살 못 붙이면 뭐 어떡할 건데 이거랑 간략하게 만들었는데 애초에 알고 있는 비율이 틀리면 뭐 어떡할 건데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제 인체 비율을 좀 설명을 했다.